네, 반갑습니다. 저희 신길 역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첫째는 본인 회사 소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본인들의 역할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는 임대 의무 세대도 있지만 장기 전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본인들이 하는 일에, 그 다음에 임대 가산비는 어떤 부분까지 해당되고 장기 전세는 어떤 부분까지 해당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대의원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좀 알 수 있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업체는 현준 엔지니어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임대 관련 업무를 해온 지는 회사가 설립한 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 넘었고, 두루두루 여기 조합장님이나 대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변의 타 조합들, 수소문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저희들의 역할은 지금 이제 조합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최대한 조합에서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이고, 상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조합에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게끔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신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가 있습니다. 의무임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몇 세대 정도 있고, 그리고 59세대. 네, 59세대. 그리고 장기전세가 341세대. 네. 합계 4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임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기전세는 또 별도의 지침이 두 개의 지침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매각 금액, 매각 처리 방식도 각각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의무임대는 건축비와 토지비와 토지 가산비를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고, 장기전세는 적용되는 건축비도 다르고, 장기전세는 건축비만 받고 토지비는 기본 체납입니다. 전체가.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으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임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플러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하는 업체로서 지정된 게 엔지니어링 업체에 등록된 업체, 저희 같은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무임대 토지비에 가산되는 안반공사비나 여러가지 안반 지하 흥방이 공사나 여러가지 비용을 가산해서 그 비용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조합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의무임대고, 장기전세는 또 적용되는 건축비나 이 모든 게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이 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궁금한 게, 표준건축비가 그다음에 기본형 공사비의 80%와 차이는, 우리가 만일에 이게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로 진행했을 때 저희는 창호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기본형이었을 때는 창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전세가? 장기전세는 기본형 건축비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네네. 현재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적용하는 것은 재개발 의무임대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시행입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다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재건축들, 특히 강남 지역은 재건축 많지 않습니까? 재건축들, 그리고 지금이 해당되는 장기전세,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적용되던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그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걸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시점이 보면은 이게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길 역세권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하는 거를 서울시도 지금 이 서울 전 지역에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는 재개발이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각 조합들의 민원도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차츰차츰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개발 현장의 이거를 건축비를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제가 듣기로는 그전보다 한 해 5천억 이상? 그러니까 이게 조합에서는 100억, 200억인데 서울 현장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400개, 500개 현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함부로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이게 이걸 뭐 시의원 하나가 구의원이 우리는 왜 안 줘? 조합에서 이걸 만약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뀔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그걸 어느 누구도 뭐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준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준다는 말을 했을 경우에 몇천억이 나가는데 그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임대주택은 기본적 건축비 80%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건축비는 140% 정도 더 받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에 해당되는 장기전세는 예전 표준건축비를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준건축비는 샤시비용 말씀하신 거, 장기전세는 샤시비용을 줍니다. 그리고 확장비용을 주고. 그런데 의무임대는 기본형 건축비로 정액이 되면서 샤시비용을 뺐습니다. 빠졌습니다.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전세 주택에서는 샤시비용을 넣지 않습니까? 샤시를 넣는데 문제는 조합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원님들 궁금하신 그걸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과 임대주택과 장기전세가 있는데 세 가지 타입인데 이거를 샤시를 만약에 적용을 했다. 조합원들 위해서 문제는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르게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을 주질 않습니다. 샤시 비용을 만일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였는데 적용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샤시 비용은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보면은 실투입 비용보다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조합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조합원님들 조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어떤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방음벽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방음벽 공사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의무임대만 들어가요. 의무임대만 들어가는 제가 겁니다. 지금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만일에 표준건축비에는 40일을 주는데 확장비랑 주는데 방음벽까지 주는지 근데 방음벽을 안 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의무임대는 방음벽을 주되 40이나 확장비는 확장비용은 있습니다. 있어요. 확장비용은 샤시 비용만 의무임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 방음벽 공사비는 예를 들어 100을 투입했다. 100억을 투입했다면 의무임대 주택이 가지고 있는 토지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59세대가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게 만일에 5%다 하면은 100억에 5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 5억을 인정해 준 겁니다. 비율만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청원서를 좀 받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북쪽이나 동쪽에 또 기찻길에다가 간선도로고 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최고층이 19.5거든요. 그러다 보면 4m 이상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우리가 방음벽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땅속까지 또 깊이 또 이걸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되면 각자 조합원들이 4천만 원 이상 분담금이 더 늘어나서 이게 좀 실내 적용을 해달라고 지금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관계를 좀 조합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대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또 전문가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전문가한테 직접 듣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여쭤봤고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신길 역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싶어서 입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앞에 현준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회사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에 대해서 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보다는 장기전세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이익을 주실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끝나면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시키면 저희 회사는 우연 엔지니어링이고요. 저희는 2008년 3월에 개업을 해서 현재 17년 차에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임대주택 관련된 실적은 현재까지 한 97건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저희 재개발 의무임대와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가 59세대가 있고 장기전세 주택이 340
41세대 총 400세대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개발 의무주택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뭐 도정법이라든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삼는 거는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이제 도정법의 이제 용적률 완화에 관련된 사안이라, 그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기준에 따르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재개발 의무임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비와 건축 가산비, 그리고 부속토지와 부속토지 가산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건축비에 플러스 건축 가산비 이렇게 매매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재개발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건축비가 올해 3월 18일에 개정이 돼서 지금 기존은 건축비의 80%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작년 이제 8월경에 원래 권영진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기본형 건축비 개정안을 발의는 했는데, 그게 지금 11월 달 이후로는 진행사항이 전혀 없고, 최근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본형 건축비를 일단 50%를 기준으로 이제 얼마를 줄 건지는 각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그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장기전세주택도 저희가 예상컨대 저희 현장은 어쨌든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발의한 거는 50%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50%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례에 따라서 80%를 줄지, 90%는 안 주겠지만, 70%가 될지 60%가 될지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희한테 유리한 거는 표준 건축비일 때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기본형일 때가 기본형 건축비를 받았을 때가 더 유리할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북쪽으로가 259m고요. 16.5m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150m 이상이 돼서 19.5, 그 다음에 19, 18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이 400m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밑에 토지 집안에 따라서 또 이게 방음벽 설치하는데 굉장히 안전해야 되니까 빔을 많이 박아야 되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제가 계략적으로 뽑아본 결과 한 150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청원서 좀 부탁드렸지만 청원을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1층에서 5층은 준공 때 소음을 실내 적용으로 해서 주 야로 65dB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층부터는 거실에서 45dB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시가 잘 돼 있고 그러는데 굳이 또 문을 열고 사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지금 공사비가 많이 인상돼 갖고 좀 조합원들이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그럴 바에는 실내 적용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금 청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방음벽이 설치했을 때 표준형이었을 때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둘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 현준에서 얘기해서 들었지만 둘 다 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어디가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사시 부분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표준건축비가 유리한지 아니면 기본형이 유리한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방음벽부터 말씀드리면, 방음벽은 지금 현재 저희 그 부속토지비의 가산비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재개발 의무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샤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히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만 샤시 비용은 이제 표준건축비의 4.7%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완화분에 대해서 이제 매입 업무 처리 기준이 기본형 건축비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건축 가산비도 이제 바뀔 확률이 생기면, 사실상 이제 아마 이제 샤시 비용은 아마 빠지는 그런, 왜냐면 기존에 재개발 의무주택도 기존에 표준 건축비를 할 때는 이 샤시 비용을 4.7%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 80% 개정이 되면서 이 적용 지침이 옛날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을 받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이 기준으로 바뀌면서 샤시 비용은 이제 아마 못 받으실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발코니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재개발 의무주택에서는 원래는 이제 반영될 수 없으나 지금 저희 현재 업무 처리 기준에는 확장 비용은 반영되고 있고요. 뭐 거실하고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미터당 12만 1,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제 주방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8,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급이 가산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확장을 하는데도 거실과 또 주방과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실하고 방은 이제 같은 12만 1,000원을 묶여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이랑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